혹시 저 관심 없거든요. 자, 없지만 왜 그럴까요? 블록체인으로 이제 바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뭐 해외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요. 또 국내에서도 아마 많이 알려졌던 케이스가 이걸로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에 쑥 나가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거니까 좀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구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꼭 암호화폐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그 토론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뭐 사용하는데 보셨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코인이 왜 지금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코인이 왜 많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아직까지 불안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던데, 비트코인의 해시 난이도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해시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간 그 해시를 풀기 위한 전기료, 소비되는 비용보다도 보상이 작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보상이 작아지면 내가 쓰는 전기료보다도 보상이 더 작아지면 그러면 그때 시점에 가지고는 마이너들이 이 네트워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이너가 떠나면 그 밸리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이 네트워크는 자동적으로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많이 듣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이 나오면 1세대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항상 질문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 어디다 쓰는데? 그러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트랜잭션의 파이널리티를 만드는 데까지 6개 블록이 POW 형식으로는 다 블록이 6개까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블록이 결제를 다 처리를 해줍니다. 포크가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한 블록이 생성되는데 10분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트랜잭션 하나 처리하는데 이제 1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 걸리는데 그 1시간이 걸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주변에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걸 어디다 쓰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봐봐, 크레딧 카드는 탁 결제하면 바로 탁 날라오잖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만 한 번씩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는 법정화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정화폐가 돼서 그 화폐 그 나라의 화폐하고 어떤 특정 화폐하고 가치가 동일하게 만드는 걸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USDT 같은 것들이 테더 코인 같은 것들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 가치가 올라가야만 정권 가치가 올라가야만 생태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특정 법정화폐하고 패깅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정화폐가 어떤 암호화폐도 법정화폐가 되고 싶어하는 화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화폐를 원하는 건데 어떤 화폐에다가 패깅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아예 논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인센티브가 없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공장 부품 회사였거든요. 공장 부품 회사였는데 이 부품 회사가 이제 지금 마이닝 팜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마이닝 팜을 이렇게 이만큼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누가 선의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요거는 3차 산업이었고요. 요 뼈대는 이 안은 4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통영 같은 데 가면 지금 이제 조선업이 거의 다 이제
다 안 좋게 됐죠. 근데 그걸 조금 발상만 좀 바꿔서 이 그림으로 좀 바꿔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없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코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아야 되고요. 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그때 2000년도 IT도 막 부밍을 할 때 많은 회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생겼다가 결국은 다시 합종 연회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한두 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회사가 그리고 나머지를 또 다 끌고 가는 그런 구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때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피크가 있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할 때마다 이런 피크가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199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가 대부분 다 IT 회사의 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그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 모바일로 플랫폼이 바뀌었죠. 그때도 피크가 있었고요. 지금 어찌 보면 또 플랫폼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쪽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그 플랫폼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크들, 많은 창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닌데 왜 그게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주로 쓰는지 전 세계에서 쓰는 그 유형을 보시면은 이제 coinmap.org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지금 현재는 한 13,000개 정도가 있고요. 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씁니다. 유럽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동부 쪽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 이렇게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사실은 블록체인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좋은 여건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뭐 금융이 너무 잘 돼 있거나 언뱅크드가 거의 없거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아예 그 뱅킹의 계좌를 안 갖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빨리 바로 포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요 아프리카 지역하고 요 동남아 일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뱅킹 계좌를 안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50%가 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블록체인이 보안성이 불안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제일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블록체인은 보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블록체인의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앙화 시스템으로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시큐리티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마이닝의 난이도 때문에 이제 자체 붕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 그 설계하시는 분 보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는 걸 좀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교하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비트코인 안에 다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난이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난이도가 2160분에 2016개의 블럭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10분에 하나씩 블럭이 이게 2160분이 2주거든요, 2주. 그러니까 2주에 2160분이고, 2160분에 2016개의 블럭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 숫자보다도 만약에 블록을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찾아내는 그 속도가 10분에 하나보다도 더 빨라서 2160분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2160개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를 자동적으로 얘가 조절을 합니다.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난이도가 늦으면 2160분보다도 더 짧은 시간 내에 2016개가 생성이 돼버리니까 난이도를 조정해서 더 난이도를 끄집어 올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시간보다도 더 생성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이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 난이도를 어떻게 낮추냐면 여기에 있는 0의 숫자로 낮춰주는 겁니다. 찾아내야 될 그 해시 값이 있거든요. 그 해시 값에
0의 앞에 있는 0의 숫자를 만약에 여기다 하나를 더 0으로 줬을 때 찾아내야 될 숫자는 범위가 10분의 1로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난이도를 계속 낮춰주면, 이렇게 낮춰주면 이 안에 거 아무거나 찾아내면 마이닝을 해서 누군가가 그 해시값을 먼저 풀었던 사람이 이걸 앞으로 쭉 당겨서 0부터 아무거나 뒤에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은, 그러면은 마이닝을 성공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금방 찾아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꼭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난이도가 0에 있는 숫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난이도를 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강의를 할 때 꼭 굳이 블록체인에 있는 아주 기술적인 것들을 다 아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 제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차에 있는 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 관심 없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시간에 딜리버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내용은 이렇게 가는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닝을 할 때 이 난스 값의 0의 숫자에 따라서 이 0의 숫자가 많아지면 요 뒤에 있는 숫자에 찾아야 될 숫자의 모수의 범위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 0의 숫자가 요만큼 앞으로 와 있으면 요 뒤에 아무거나 찾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수가 커집니다. 그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2160분의 2016개의 블록을 생성하게끔 자동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난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 때문에 저게 붕괴된다, 계속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TV 토론하시거나 라디오 토론하실 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에 나오게 되면 이제 1세대 블록체인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이더리움이 나왔는데 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3세대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블록을 생성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TPS도 굉장히 빠른 블록체인들이 나오고, 그걸 지나서 요새는 막 4세대 막 블록체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발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발표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할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는 역할이 작아서 뭐 1세대에서 1세대인데 기능이 더 많은 2세대가 나와서 1세대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차로 비교를 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비트코인은 볼보인 거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안전이야, 안전. 다른 거 다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안에 탑승자가 죽지 않게끔 만들, 사고 안전에다가만 뭐 포커스를 맞출 거야. 그래서 썬루프도 만들지 않아. 이게 이제 1세대의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그 자산을 이동시키고 자산을 저장하는 기능밖에는 없지만 너무너무 안전한 거죠. 너무너무 안전한 겁니다. 이더리움은 대신 프로그래머를 하고 뭔가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이 일맥상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1, 2, 3세대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각각의 1세대가 2세대가 나와서 1세대가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넷